네,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깊게 들여다봅니다. 뉴스 3개 시간인데요. 최상진 한겨레신문 기자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? 네, 청와대 여당의 조국 지키기 준비했습니다. 네. 어제까지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그 도덕성 논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. 특히 금수저 스펙 논란, 자녀 논문 문제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어제 청와대와 여당이 어떻게 나올까 언론에서는 이 점을 좀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. 그 여권 내부에서도 이제는 좀 편들기 어렵게 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위기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 조국은 지켜내야 한다 이제 이런 의견이 우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뭐 더불어민주당 의총 결과 보니까 오히려 정밀 대응에 나서자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하던데 아무튼 네네. 청와대나 여당이 돌파 전략을 이제 세운 거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? 기본적으로는 이제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. 이제 이런 인식이 공식적으로도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. 그건 어제 박지원 의원이 저희 인터뷰에서 했던 말인데. 맞아요. 네. 이제 그런 의견이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아주 다수인데 네. 어떤 거냐면 그 자녀 논문 문제가 지금 크게 불거지긴 했지만 그게 사실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는 없어도 대입에까지 활용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. 다시 말해서 이제 불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기본적인 그런 의식이 있고 그 아까 지금 의원총회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제 의원총회에서 굉장히 솔직한 발언도 나왔어요. 네. 한겨레 보도였는데 조국을 지키지 못하면 정권이 위험해진다 이런 발언도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래서 뭐 상식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이제 그 돌파가 안 되면 레임덕으로 갈 수도 있다. 그렇죠. 뭐 이런 이야기가 뭐 나온다는 보도도 네네. 있었으니까요. 네. 뭐 조국 후보자 자체가 사법 개혁은 아니지만 지금 조국 후보자가 사법 개혁의 어떻게 보면 상징적 존재가 됐고 더 나아가서는 문재인 정부의 그 국정 철학을 대변하는 위치에까지 오른 인물이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가 낙마하는 뭐 그런 시나리오를 여권으로서는 사실 상상하기 어렵고 상상하기도 싫은 결과이긴 한 것 같습니다. 네. 아무튼 이제 그 방향은 정했는데 네. 결국은 어떤 이거에 대한 어떤 그 관건은 여론이 네네. 어떻게 되느냐. 결국은 여기 있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맞습니다. 예. 자,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. 네, DLS 대란 금융사 경영진 책임론 네. 되겠습니다. 예. 그 은행 등 금융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고위험 파생 상품을 팔고요. 여기서 대규모 원금 손실 가능성이 발생하면서 커진 논란이죠. DLF 대란이라고 하는데요. 금융기관 내부에서 이런 파생금융 상품이 큰 손실을 기록하기 전에 이 회사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었지만 네. 묵살됐다 하는 주장이 있었습니다. 네. 그 하나은행 노동조합에서 어제 냈던 성명 내용의 일부이고요. 이에 따라 DLF 대란의 최종 책임은 이들 상품을 직접 판매한 프라이빗 뱅커, 곧 PB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이 경영진한테 있다. 이런 주장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경영진 책임론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네네. 이 책임론이 불거지는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? 지금 이 맥락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. 자칫하면 이 DLF 대란의 불똥이 프라이빗 뱅커, 이 자산관리 직원이거든요. 이 직원한테 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. 예. 얼마 전에 그 키코 공대위라고 하는 곳에서 기구에서 이 DLF를 가장 많이 판매한 건 사실 하나은행은 아니고 우리은행이었는데 네. 우리은행을 형사고발을 했어요. 형사고발을 한다고 했습니다. 단지 그때 다만 이제 그게 경영진이나 관리자만 그 고발을 하는 게 아니라 이 DLF를 직접 판매한 프라이빗 뱅커 직원들까지 함께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. 네. 이거는 사실 11년 전에 이제 뭐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있겠습니다만 키코 사태 때 교훈을 통해서 얻어진 경험인데 교훈인데 그때 그 키코 피해를 입은 그 파생금융 상품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인들이 해당 은행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할 때 경영진만 상대로 고발을 했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않고 사기 판매인지 불완전 판매인지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분들이 이 DLS, DLF 피해자들과 연대하면서 이번에는 직원들까지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였죠. 예. 그러니까 노동조합에서는 이게 지금 PB한테 그러니까 프라이빗 뱅커한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경영진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맥락이 좀 있죠.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전사 앞전자에 그렇죠. 키코라고 하는 전사가 있었다. 네. 뭐 이런 이야기로 좀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. 네네. 자,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죠. 어떤 소식입니까? 네, 조선일보 둘러싼 부당거래 의혹입니다. 예. 서울중앙지검이 어제 조선일보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. 네.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대표를 부른 건데요. 네. 이 연구소와 전국 언론노조 그리고 언론개혁 시민연대 등이 지난 6월 달
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홍준호 발행인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. 네. 이제 그 사건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, 착수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. 배임 혐의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? 좀 그 맥락을 좀 설명드리면요. 2011년도 종합 편성 채널이 이제 개국을 했죠. 네. 그때 이제 TV조선도 개국을 했는데 그때 이제 투자자 유치에 좀 애를 먹었었습니다. 그래서 TV조선 쪽에 도움을 준 곳 가운데 하나가 수원대 재단이었고 그때 50억 원을 출자해서 주식 100만 주를 사들였죠. 네. 근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. 이게 어떤 거냐면 교육 목적으로 써야 될 학교 발전 기금을 주식 투자에 썼다라고 해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이 됐거든요. 네.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번에는 조선일보가 또 나섰죠. 조선일보가 나서서 그 문제가 되는 주식 그럼 우리가 사줄게 해서 다시 팔 때랑 똑같은 금액 50억 원으로 되사들인 거거든요. 네. 예. 이제 문제는 여기서 두 가지인데 그 TV조선 주식 가치가 그 사이에 절반 수준 그 이하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. 쉽게 이제 비싸게 사줬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 끼쳤으니까 배임 아니냐? 맞습니다. 이 얘기죠. 정확합니다. 간단히 예. 정리하면. 그거고 그리고 또 이 조선일보 사주하고 수원대 재단 설립자 일가가 사돈 관계에 있었는데 또 언론가 단체에서는 이런 관계 때문에 이런 주식 거래는 부당 거래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. 알겠습니다. 아버지 검찰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결과가 좀 나오기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또 눈길을 끄는 게 아마 연말에 그 종편 3사 재승인 심사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네네. 연결이 되는 거냐,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도 아마 관심사가 될 것 같네요. 그러면. 고려가 조금 되겠죠. 예. 알겠습니다. 자, 뉴스 3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한겨레 신문 최성진 기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,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.